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현수입니다. 저는 레드햇에서 일하고 있고요. 시니어 스페셜리스트 솔루션 아키텍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브옵스나 컨테이너 그리고 CI/CD 같은 이런 다양한 기술들을 리딩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디벨롭먼트 팀의 리더로 현재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내용은 다양한 구조의 애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로 쉽게 전환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금 이 문구는 많이들 보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진부한 표현이 이미 돼버린 글귀입니다. 모든 회사들이 소프트웨어 회사다라는 문구고요. 이런 내용들은 이미 미디어나 이런 쪽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문구, 진부한 문구가 거의 요즘은 진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이미 IT 계통 대부분의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주식시장에서 거의 상위권에 점유하고 있다는 건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일 것 같아요. 그만큼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한 컴퍼니들이 많이 성장해 나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조사기관의 조사의 내용에 따르면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진행되는 비즈니스들이 앞으로 현재보다 8배 이상 더 커질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당연히 그 시장에서 승자도 있고 당연히 패자도 생기겠죠. 이런 소프트웨어 기반의 회사들은 주로 신기술에 대한 필요, 고객이 필요로 하거나 혹은 그 고객에 대한 필요 요구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변화에 대한 요구들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회사들이 기술 변화를 하고 있고 그것들을 주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스키폴 에어포트, 이 스키폴 이 공항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회사들 중에 하나의 회사인데요. 세계 최고의 디지털 공항이라는 모토로 지금 공항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스키폴 에어포트의 특징은 뭐냐 하면 허브 공항이에요. 이 전 세계에 움직이는 이 비행기들의 허브 역할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주로 환승하는 공항이라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특이한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건물 달랑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큰 세계 최고의 허브 공항을 지향하고 있는 공항이 연간 6,400만 명 이상의 승객이 오가고 있는데 터미널은 달랑 하나예요. 이 터미널 하나로 모든 승객들에 대한 환승과 이동들을 처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빠르게 이동시켜 준다는 거죠. 공항에서 환승하셨을 때 1시간에서 혹은 많게는 7시간, 8시간 대기 보신 적 다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환승해 보신 분이라면요. 그런 시간을 굉장히 획기적으로 줄인 공항의 예고요. 뒤에 설명드릴 이 스마트보우라고 하는 회사는 지금 보시는 손에 들고 있는 이 기계가 뭐냐 하면 IoT 기계인데요. 이어태그라고 하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축의 귀에다가 달면 가축의 상태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습득한다는 거죠. 일일이 가축이 있는 장소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가축의 상태를 원격지에서 실시간으로 받아들여서 가축한테 먹이를 준다든지 어떤 조치를 취한다든지 이런 식의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업체가 바로 이 스마트보우라는 업체입니다. 이들 회사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당연히 외국계 회사이고요, 둘 다. 그리고 저희 레드햇의 고객입니다. 이제 그 이외에도 제가 말하고자 하는 공통점은 사실 이건데요. 이 두 가지 회사 혹은 더 많은 소프트웨어 기반의 회사들로 지칭하고 있는 이런 회사들은 가장 중요한 점이 뭐냐 하면 고객 경험을 중요시한다는 점입니다. 고객이 있어야 회사도 있는 거고요. 고객의 경험이 굉장히 좋아져야만 그 회사를 계속 찾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지금처럼 온디맨드 서비스나 개인화된 경험 이런 그리고 굉장히 빠른 어떤 서비스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지 않는다면 고객들은 다 떠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결국은 다른 회사와 내 회사를 차별화시켜주는 것은 서비스, 그 서비스를 정해주는
애플리케이션에 있다는 거죠. 애플리케이션을 얼마나 빠르게 디플로이해서 배포해서 사용할 수 있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을 현대화하는 방법도 있죠. 요즘 굉장히 많은 노후화된 애플리케이션들 많이 쓰고 계실 거예요. JDK만 하더라도 굉장히 오래된 버전들을 사용하고 계실 텐데 신기술을 녹여 넣으려면 변화에 빠르게 발맞춰 가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애플리케이션의 기능도 계속 추가해서 넣으셔야 돼요. 개발의 속도도 굉장히 높여야 됩니다. 이런 세 가지들이 기반이 되어야만 맨 마지막에 있는 기업의 비즈니스의 혁신의 속도를 높이실 수 있는 거죠. 앞서 설명드렸던 이런 회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 앞서 나가고 있는 시장을 리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개발을 위한 새로운 방식들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워터폴 방식 같은 경우는 데브옵스 방식, 그리고 서버나 VM을 쓰는 방식에서 이미 컨테이너로 다 넘어가고 있고요. 데이터 센터에서 쓰던 방식을 지금 현재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형태로 다 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웹 서비스나 이런 모놀리틱 방식으로 쓰던 것들을 현재 API나 마이크로 서비스 형태로 지금 전부 이관하고 있는 추세이죠. 결국은 비즈니스의 요구에 발맞춰 나가기 위해서 이런 속도나 그리고 플랫폼에 대한 어질러티, 그리고 그 플랫폼에 대한 컨트롤들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런 회사들도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고민거리는 있습니다. 모든 회사가 가지고 있는 고민거리와 마찬가지죠. 한정된 자원과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비즈니스 팀에서 원하는 어떤 그 요구 조건을 만족시켜 줘야 되니까요. 그리고 또한 한정된 자원을 사용해서 현재 IT 자원도 보수해야 되고요. 그리고 비즈니스에 대한 이노베이션도 할 수 있도록 IT 자원에 대한 혁신도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를 통해서 다른 회사와의 차별점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이겁니다.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든 애플리케이션을 빠르게 제공하거나 혹은 필요가 없으면 빠르게 회수할 수 있어야 되는 이런 환경이 필요한 거죠. 거기다가 보안과 확장성이나 안정성 같은 이런 기반되는 기능들도 다 제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고민을 왜 할까요? 이런 고민 안 하면 이런 회사들처럼 되는 겁니다. 이미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런 회사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겠죠. 한 조사기관의 조사의 자료에 의하면 기업들은 이런 혼란, 디스럽션을 이미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3년간 디지털 기술의 영향을 받을 기업 내 영역이 얼마나 될 거냐라는 이 조사 자료에 보면 첫 번째가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예요. 고투마켓. 얼마나 빠르게 시장에 제공할 수 있느냐, 그리고 고객 경험을 어떻게 최대한 이끌어내서 고객 만족을 시킬 거냐, 이 부분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거에 따른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오퍼링도 많이 크게 변화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 다른 조사 기관의 조사를 살펴보면 이런 조사도 있습니다. 2023년까지 현재 애플리케이션의 90% 정도는 여전히 그냥 계속 사용될 거고 변화 없이, 그리고 이런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현대화에 대한 투자도 불충분하게 이루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모든 기업들이 변화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잘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상태이죠. 혼란을 너무 늦게 인식하시게 되면 이런 결과가 초래됩니다. 이거는 맥켄지에서 나온 이제 보고서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커브죠. S커브에 관련된 보고서인데요. 기존 사업자의 비즈니스 모델이 한참 커가고 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나옵니다. 예를 든다면 요즘은 에어비앤비 같은 이런 사업자들이 이런 숙박 쪽 이런 쪽에서 새로운 이미 그쪽은 이미 저기 결정적인 영향 쪽으로 가 있습니다. 모든 비즈니스들은 이런 커브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이 커브가 굉장히 텀을 길게 해서 느리게 나왔지만 지금은 굉장히 숏텀으로 빠르게 나온다는 거죠. 새로운 비즈니스들이. 근데 두 번째 단계까지는 괜찮습니다만 세 번째 단계로 가는 순간 이미 시장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회사 쪽으로 시장이 넘어가 버립니다. 기업들은
현재 비즈니스 혼란에 직면해 있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빠르게 변하고 있으니까 세상이. 근데 거기에 발맞춰서 그 비즈니스 조직 내에 있는 IT 조직 역시 굉장히 많은 도전 과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IT 자산을 최적화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의 데이터 프로세스 통합 같은 것도 계속 숙제입니다. 그리고 요즘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이런 것도 많이 쓰고 있잖아요. 발 빠르게 뭔가를 맞춰가기 위해서 그런 내용들입니다. 저기 옆에 있는 현대화된 애플리케이션 구축 또한 다 마찬가지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이런 다양한 도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고객들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을 이제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런 형태처럼 기존에 쓰시던 모놀리틱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혹은 뭐 스프링, 그리고 MSA, 그리고 지금 현재 서버리스 같은 이런 다양한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을 개발해서 사용을 하시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물론 아직 모놀리틱 애플리케이션에 머물러 계신 고객분들도 많고요. 지금 현재 상태를 정확히 평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방향을 정하셔야 되는 거니까요. 대부분의 경우 물리 서버, VM, 그리고 혹은 프라이빗,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을 복합적으로 쓰고 계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거기에 굉장히 복잡적인 환경 위에 표준 없이 그냥 그때그때마다 일관성 없이 만든 어떤 프로세스나 거버넌스 체계를 가지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IT 환경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존에 지금 가지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그냥 리프트 앤 시프트 들어서 그냥 그대로 옮길 건지, 컨테이너 형태로 되든 뭐가 되든 옮겨서 쓸 건지, 아니면 기존에 쓰고 있던 애플리케이션 플랫폼들을 버전업을 시키고 현대화를 시켜서 바꿔서 쓸 건지, 아니면 거기다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애플리케이션 자체를 아주 신 모델로 완전히 다 고치는 이런 리팩토링을 할 건지, 이것들은 결정이 필요합니다. 이걸 위해서 반드시 현재 상태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죠. 요즘 그래서 대부분의 고객들은 클라우드 환경으로 애플리케이션을 전환을 하고 계세요. 그게 뭐 퍼블릭이 되었던 프라이빗이 되었건 클라우드 환경으로 가고 있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있습니다. 리프트 앤 시프트 방식을 쓰던, 리플랫폼 방식을 쓰던, 리팩터 방식을 쓰던, 결국은 다양한 이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 애플리케이션을 하나의 플랫폼 위에서 동작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뭐 세션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컨테이너 기술을 쓰시면 원 플랫폼 기반하에 같은 컨테이너 이미지를 그냥 그대로 재사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원하시는 이런 원 플랫폼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저기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이 됐든 뭐 파란색이 되었든 리프트 앤 시프트가 되었든 완전히 다 리팩토링한 마이크로 서비스가 되었건 하나의 플랫폼 위에 올려서 서비스할 수 있는 이런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고객분들께서 질문하는 요지는 이거예요. 잘 알겠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 애플리케이션을 그러면 어떻게 내가 과연 접근하면 되냐라는 걸 항상 질문하세요. 공수도 모르겠고 이 투자에 대한 ROI도 예측을 할 수 있느냐, 혹은 리스크 같은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 하시는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공해드리는 저희 레드햇이 제공해드린 방법론이 있는데요. 그 레드햇의 방법론이 바로 레드햇 애플리케이션 마이그레이션 방법론입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죠. 레드햇은 애플리케이션을 현대화하는 그 핵심 원칙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애플리케이션을 크게 변화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결국 그를 통해서 애플리케이션 자체를 고치는데 노력을 많이 들이는 게 아니고요, 비즈니스 가치를 생산하는데 초점을 두겠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오픈시프트 컨테이너 플랫폼을 근간으로 하시면 모놀리틱 애플리케이션도 올리실 수 있고 마이크로 서비스, 서버리스 플랫폼 이런 기능들까지 다 제공하기 때문에 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내가 원하는 시점에 올리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어떤 그런 방법론에 보면 위험을 조기에 확인하고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방법론에 의하면 굉장히 작은 형태로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계속 팩토리 형태로 계속 발전시키면서 이터레이션을 하면서 고효율을 얻을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기술만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사람이나 프로세스 이런 것들까지 총체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론을 한꺼번에 제공해 드리고 있죠.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딱 세 가지입니다. 정보 공유, 중앙협업 플랫폼 기반의 정보 공유가 굉장히 중요하죠. 최소한의 노력으로 간단하게 지식을 공유해서 다음에 다시 그 이슈에 대한 거를 노력을 들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고객 포털이나 그 다음에 난리지 베이스나 기술 지원, 제품 문서 혹은 저희 레드 컨설팅 같은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최대한 재사용하겠다는 거죠. 지금 여기 뒤에 설명드릴 이 애플리케이션 마이그레이션 툴킷 같은 이런 툴들을 사용하시면 마이그레이션하는 이런 것 공수들을 미리 예측하고 좀 더 위험을 완화시킬 수 있는 형태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방법론이 있는데요. 저희 방법론은 기능적으로 동일한 애플리케이션을 실제 응용 프로그램에 굉장히 적은 변경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론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미 모든 회사들을 통해서 많은 저희 고객들을 통해서 이미 검증되어 있는 방법론을 가지고 계속 재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저희 레드햇의 현대화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하나씩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게 이 패스파인더입니다. 이 패스파인더라는 도구는 웹 기반의 애플리케이션 어세스먼트 툴인데요. 특정 애플리케이션을 컨테이너할 건지 아니면 VM으로 옮길 건지 아니면 그냥 물리서버 기반으로 옮길 건지 방향을 정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판별하기 위한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마이그레이션 하실 때 이 툴을 사용하시면 굉장히 방향을 쉽게 정해서 가시는데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마이그레이션 툴킷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방향은 정한 다음에 그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정확한 예측, 분석이 필요한데요. 분석을 자동화해 주는 툴이 바로 지금 보시는 이 AMT라고 하는 툴입니다. 마이그레이션 공수 예측해 드리고요. 그리고 코드에 대한 마이그레이션 소스 예제까지 같이 제공해 드리고 있죠. 물론 컨테이너화 시키는 이런 부분에서도 모든 기능들이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요즘 제일 중요한 부분 있죠. JDK, 저 버전업이 굉장히 이슈인데요. 아마 전 세계에서 제가 오늘 처음으로 어나운스하는 내용이 될 것 같은데, 자바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JDK, 자바 SE를 많이 쓰고 계세요. 30억 개 이상의 디바이스에서 현재 자바를 사용하고 있다는 정도로 굉장히 많은 곳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데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벤트가 생겼다는 것은 모든 분들이 다 아실 것 같습니다. JDK 선택이 불가피하세요. 오라클 JDK를 선택하시던 오픈소스 JDK를 선택하시던 아니면 제3의 밴드에서 제공해주는 기술 지원을 사용하시던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초이스는. 초이스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죠. 장단점은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레드햇은 오픈 JDK를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를 사용하신다면 그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위에서 오픈 JDK를 무상으로 기술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 더 플러스해서요. 레드햇 미들웨어 제품을 구매하시면 밑에 기반이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거나 윈도우즈거나 이럴 경우에 기술 지원이 무상으로 포함되어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롱텀 서포트 형태로 굉장히 긴 텀으로 기술 지원을 제공해 드리고 있죠. 레드햇은 이미 오래전부터 오픈 JDK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공해 드리고 있고 이미 오픈 JDK의 가버닝 보드 같은 경우에 이미 멤버로 되어 있고요. 오라클 다음으로 굉장히 많이 소스에 대한 컨트리뷰션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이미 저희 레드햇 오픈 JDK를 기반으로 많은 제품들이 서티 받아서 현장 실제 시장에 나와 있는 상태이죠. 저희 레드햇 오픈 JDK는 오픈 JDK 소스를 가지고 와서요. 프로덕트 프로세스를 거쳐서 레드햇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고객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운영 환경에 풀리 서포트 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롱텀 서포트를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윈도우즈 위에서 서포트가 되게 된다는 내용인데요. 질문을 많이 하세요.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내에 JDK가 오픈 JDK가 포함되어 있다는 알겠는데
윈도우즈 위에서도 될 거냐라는 질문들 많이 하세요. 왜냐? 앞으로는 클라우드 위로 올릴 거고, 클라우드 위로 올라가게 되면 리눅스 아니면 윈도우즈 둘 중에 하나입니다. 리눅스는 저희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를 쓰시면 오픈JDK가 기술 지원이 된다는 거고요. 윈도우즈 또한 기술 지원이 된다는 거죠. 레드햇 미들웨어를 구매하신 상태라면 운영 환경인 윈도우즈 서버 위에서 레드햇 오픈JDK에 대한 기술 지원을 풀리 제공해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방법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려보죠. 다시 돌아와서 저희 레드햇은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애플리케이션 마이그레이션 앤 모더나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하면 초기 단계의 시작에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3단계로 저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스커버리 세션, 워크숍, 그리고 임플리멘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디스커버리 세션을 저희 레드햇은 고객분들께 무상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분들과 같이 특정 문제에 대해서 같이 토론해서 이 합의점을 도출해내는, 그래서 방향을 만들어내는 이런 토론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3, 4주에 걸쳐서 컨설턴트가 들어가서 같이 특정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것들을 협력해서 마이그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워크숍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또한 맨 마지막에 임플리멘테이션은 결국은 프로젝트를 수행하면 저희 컨설턴트가 들어가서 지속적으로 이 기술 지원을 통해서 검증하고 애플리케이션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드린다는 점이죠. 또한 여기에 플러스해서 레드햇은 오픈 이노베이션 랩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오픈 이노베이션 랩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 혹은 클라우드 형태로 혹은 거기에 플러스해서 데브옵스 환경 같은 것들을 구성을 하실 때 고객분들께서 잘 모르시는 그런 경우가 많죠. 이런 것들을 저희 레딧이 가지고 있는 방법을 사용을 해서 1개월 혹은 3개월 이상의 상주 프로그램을 통해서 고객분들께 기술을 전수해 드리고요. 그리고 레드햇의 방식으로 혁신을 할 수 있는 이런 난리지들을 전수해 주는 그런 서비스가 바로 이 오픈 이노베이션 랩입니다. 주로 데브옵스나 컨테이너화 혹은 클라우드화 이런 것들을 할 때 저희 랩스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 레드햇은 다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죠.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 혹은 물리 서버나 어떤 환경 위에서든 올라갈 수 있는 인프라스트럭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에 제약이 전혀 없다는 거죠. 거기 위에 컨테이너 플랫폼이 필요하시면 오픈시프트 같은 제품, 거기 위에 미들웨어가 필요하다면 다양한 올라갈 수 있는 제이보스 브랜드를 달고 있는 다양한 미들웨어들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컨설팅 서비스, 개발 툴, 그리고 혹은 통합 매니지먼트 솔루션 같은 이런 다양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위한 완벽한 전체적으로 다 갖춰져 있는 솔루션들을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커스터머 레퍼런스는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버라이전이나 BMW 같은 이런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이미 회사들도 저희 디스커버리 세션 혹은 디스커버리 워크숍, 디자인 워크숍 혹은 랩스 같은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각각 회사에 있는 애플리케이션들을 현대화하는 그런 작업들을 모두 완료하신 사례입니다. 네, 제 세션의 마지막 장표인데요. 저희 레드햇이 제공해드리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현대화 혹은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서비스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보시는 redhat.h/app-mode라고 하는 URL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거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커스터머 스토리라든지 비즈니스나 테크니컬 관련된 어떤 자료들, 다양한 자료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